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전략의 개념과 특성, 전략 경영의 일반 과정, 경쟁 전략의 수립, 다학화 전략, 전략의 실행 순서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내가 간단하게 전략은 뭐라고 했어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한 가지 정의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하는 패턴이다. 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전략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한 기업 또는 독립적인 사업 단위, 사업 영어로 뭐라 그래요? 비즈니스 유니트란 말을 써요. 전략 사업 단위는 SBU란 말을 써요.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니트. 그래서 독립적인 사업 단위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수준의 행동 계획을 통제하거나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기업이나 사업 단위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 간단하게 하면 그렇죠? 예, 한 기업이나 독립적인 사업 단위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보다 전략이다. 전략이다. 전략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된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대학 4학년 동안이라고 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주어져요?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동일하게 주어져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4년 후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정리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수업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략의 특성은 세 가지 특징이 하는, 한 가지는 계층적인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 특성이 있고 미래 지향적 특성이 있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과거 거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황인주. 그렇지? 전략은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목표 지향적인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전략은 계층적, 하이라키, 계층이 있어요. 가장 위에 기업 전략이 있고 중간에 사업 전략이 있고 세 번째에 기능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전략은 굴리기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 전략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해요. 성장 전략, 안정 전략, 방어 전략, 혼합 전략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굴리기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 전략의 유형을 어떻게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김유빈, 네 가지 뭐야? 성장 전략, 안정 전략, 방어 전략, 혼합 전략. 사업 전략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용 우위 전략.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 세 번째는 뭐 있어요? 중점 전략이 있어요. 비용 우위. 두 번째는 차별화. 세 번째는 중점 전략. 비용 우위는 뭐예요? 남들보다 내가 가격을, 원가를 적게 들여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많이 팔겠다 하는 거예요. 사업 전략 세 가지 뭐예요? 비용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중점 전략. 중점 전략은 여러 가지에 손대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집중. 근데 공부를 한 가지에 집중하면 어떻게 했어요? 좋겠어, 나쁘겠어요? 대학교 때까지는 그냥 뭐든지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하지 말고 대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다 받는 게 좋아요. 대학교가 끝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어느 하나를 파는 게 좋아요. 왜? 기초가 어때야 돼요? 넓어야 돼, 기초가. 기초가 넓지 않고 기초가 좁으면 높이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기초가 넓어야 넓고 높이를 올릴 수 있어요. 전략 경영의 일반 과정을 보면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션과 비전을 개발한다. 목표를 수립한다. 목표 수립의 요건은
도달 가능성, 도전성, 구체성. 목표는 구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화돼야 된다는 수치화. 여러분들도 개인의 목표를 수치화 시켜보세요. 대학 4년 동안의 목표, 또 10년 후의 목표,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는 게 좋은데, 적어도 10가지 정도의 수치화를 해야 돼. 내가 30살의 김기훈, 너의 목표를 한번 10가지 정도 얘기해봐. 수치화해서. 그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30분만 하면 다 나오죠. 김유빈, 네가 30살에 너는 뭘 하고 싶어? 네 목표 얘기해봐. 연봉을 30살에 나는 5천만 원을 받고 싶다. 30살에 나는 결혼해서 자식 새끼를 2명은 낳고 싶다. 39평 아파트는 내가 살고 싶다. 자동차는 2800cc는 타고 싶다. 여행은 5번은 세계 여행을 갔다 오고 싶다. 이렇게 10가지 이상 할 수 있지 않을까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서 그렇게 써놔야 돼. 그래서 써놓고 친구들 앞에 발표해야 돼. 난 뭐 하겠다. 그래서 여기 나온 구체성은 그런 거고요. 도전성. 김유빈이한테 내가 39평 아파트를 제시했는데 김유빈이한테 나는 30세에 15평 아파트 살겠다. 이거 도전적인가 안 도전적인 거예요. 내가 28말에 결혼할 때 한 12평 되는 반지하에 살았어요. 반지하. 헐. 벽에 뭘 흐른다 했어요. 벽에. 물이 줄줄 흘러요. 물이. 여름이 지나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곰팡이로 변해요. 곰팡이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도전성이라는 것은 내가 전력 투구를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도전적이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맥클랜드 실험에서 플라워프 던지는 실험에서 3m, 7m, 50m 어디가 가장 괜찮다겠어요? 7m라고 7m. 그건 뭐예요? 도달 가능성이에요. 50m 떨어져 던지는 사람 뭐예요? 플라워프가 던지는 나가요 안 나가요? 20m밖에 안 나가요. 항상 목표는 도달 가능해야 되고 도전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목표가 수립이 됐으면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수학 분석이에요. S가 뭐예요?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너티, 트레이트에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강점과 약점은 기업 내부의 문제예요. 조직 내부의 문제고 나의 문제예요. 이 기회와 위협은 뭐예요? 이건 외부 환경인 거예요. 그렇죠? 외부 환경. 내가 강점이 뭐냐? 여러분들 노트 검사 하면서 이렇게 내가 노트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강점, 약점을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썼더라고. 썼어요. 잘생겼다 이런 것부터 쓰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한다, 소심하다 이 약점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약점 중에 한 가지가 자기는 끈기가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 손 들어보세요. 그 쓴 사람. 봐봐 많잖아요. 봤어요. 노트 검사 잘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는 수학 분석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수립했으면 이제 전략을 실행하고, 전략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 경영의 5가지의 순서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전략 수립 과정 갖다가 가장 그림으로 많이 그려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업의 본질을 규정하는 측면에서 사명 뭐 영어로 뭡니까? 미션, 비전,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회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강점 요소와 약점 요소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서 전략을 수립하는데 전략은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 기능 전략은 인사 전략, 마케팅 전략, 생산 전략, R&D 전략, 재무 전략 이런 게 기능 전략이에요.
펑셔널 스트래티지, 기능 전략. 이와 관련된 소리가 이제 경쟁 전략. 그래서 이 경쟁 전략에 대한 대가는 세계적으로 누구다? 마이클 포터다. 아까 얘기했던 비용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 전략, 이 사업 전략 세 가지를 얘기한 사람도 마이클 포터예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는 경쟁 전략을 수립할 때 산업이나 경쟁을 분석해야 된다. 산업은 기업의 일부 상황이지만 전략 수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산업이다.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잠재적인 진입자. 경쟁할 때 잠재적으로 저 사람이 또 진입할 건가. 어느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자기가 피자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 여기 피자 가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또 한 사람이 매장 넓이 이만큼 해가지고 더 멋있는 피자집을 만들면 이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점포를 얻을 때 적어도 계약 문서에 뭐가 써야 돼요? 이 점포에는 피자 가게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한 줄을 반드시 쓰고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아놓으면 주인이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이 사람한테, 주인한테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할 때 잠재적인 어떤 진입자가 발생하면 나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어때요? 나보다는 어때요? 더 멋있게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더 작게 합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쟁 전략을 수립할 때는 잠재적 진입자에 대해서 항상 뭐 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내가 규모를 실제로 수요보다 크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 잠재적 진입자를 봉쇄하기 위한 엔트리 베리어란 말을 씁니다. 엔트리 베리어. 진입 장벽을 높게 쳐라요. 두 번째, 공급자가 누구냐? 내가 경쟁하는데 공급자, 나한테 공급해주는 사람. 벤더죠. 서플라이어죠. 이 공급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 컨슈머, 커스터머. 소비자하고 고객은 달라요. 그렇죠? 소비자는 내 물건을 사줄 가능성이 있는 불특정 다수를 소비자라고 하는 거고, 고객은 뭐예요? 내 물건을, 내가 만든 물건을 샀거나 뭐예요? 내가 만든 물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 무슨 말이냐?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객은 내 물건을 샀거나 그 물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을 고객이라 한다. 대체제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 내부 분석, 이건 이제 기업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고요. 내부 분석은 기업 내부의 자원과 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경쟁 우위의 원천을 발견하는. 경쟁 우위가 있으려고 하면 네 가지 잘해야 된다 했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 잘해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잘 팔리는 이유는 뭐겠죠? 뭐에서 팔린다고 했어요? 예, 품질이 좋아서. 첫 번째는 경쟁 우위의 첫 번째는 품질. 두 번째는 가격이 싸야 돼요.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엄청 비싸면 살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내가 지난주에 3년 동안 쓰던 갤럭시 1을 과감히 버리고 갤럭시 3로 바꿨어요. 갤럭시 4로 안 바꾸고. 그 이유는 뭐예요? 갤럭시 3는 돈이 안 든다. 그래서 갤럭시 3를 바꾸면서 SKT인가에서 LG U+로 바꾸면서 무한요금제로 바꿨어요. 무한요금 얼마예요? 69,000원 플러스 부가가치세니까 아마 75,000원 정도 드는 걸로 했어요. 75,000원 주고 무한대로 바꿨어요. 전화하면서 그 300분짜리 쓰니까 어때요? 이 시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전화하면서 시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염려해서 되겠느냐. 인생 뭐길래.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LG U+로 바꾸면서 무한요금제로 바꿨고요. 얼마 안 남았으면 다 끝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요. 경쟁 전략 분석할 때는 뭐 한다? SWOT 분석한다. SOG 다 수업한 겁니다. 경쟁 전략 유형. 아까 내가 세 가지 다 했죠? 비용 우위. 비용은, 비용 우위를 하려고 하면 생산성, 효율성 향상, 생산을 갖춘다.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품질로 차별화한다거나, 서비스로 차별화한다거나, 기술로 등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을 높게 정하는 거. 화장품 가격을 정할 때 원가에다가 일정한 마진을 더하면 화장품을 안 사가요. 그래서 되게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 가격은 어때요? 비쌉니다. 남자들은 싸요. 남자들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여자들은 자기 몸을 끔찍히 여기기 때문에 싼 걸 바르질 않습니다. 집중화 전략은 어느 특정 부문 여기에 집중화하는 게 집중화 전략입니다. 다각화 전략은요,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전략인데, 다각화를 하는 배경은 시장의 장악력 확보, 경영재 개인이의 추구, 자원의 효과적 활용, 위험 분산, 다이버시피케이션, 기업의 통제 시장, 시너지 효과 창출. 다각화하는 방법은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과 내부에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어떤 특성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BCG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과 뭐 잘못됐네요. 뭐가 성장이에요? 교과서 보세요. 하나가 성장이죠. 위가 뭐예요? 여기가 시장이고 여기는 뭐예요? 성장이에요. 여기는 점유율이고 여기는 성장률 해서 시장 점유율이 낮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은 것은 퀘스천 마크예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여기예요. 시장 점유율은 높은데 성장률이 낮은 경우가 캐시카우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좋죠. 점유율도 높고 성장률도 높은 데가 스타 기업이니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기업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가장 안 좋은 것은 여기에요. 점유율이 낮고 성장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개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덕 나오지, 덕이. 근데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안 좋은 인생을 표현하고, 개팔자가 상팔자다고 하는 말은 또 개를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 중에 그렇게 안 맞는 두 가지 말이 공존하는 말이 있어요. 개팔자가 상팔자, 개 같은 인생. 그건 개 같은 인생입니다. 다 안 좋은 거예요. 점유율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거. 그런 말 중에 한 가지 이런 거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고, 또 무슨 말이 있나요?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 속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옷이 날개다라는 말은 뭐예요? 옷을 잘 입으면 훨씬 잘 돋보인다는 얘기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는 옷 잘 입어야 뭐 변화가 있냐? 그게 그거지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속담이 다 뭐예요? 우리한테 그냥 어그리하면 살죠. 상황에 맞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잘 이해가 가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보스턴 컨설팅 매트릭스에서 BCG 그룹 매트릭스인데, 저 퀘스천 마크에서 스타로 가느냐, 캐시카우로 가느냐, 덕으로 가느냐,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끝에는 결국은 잘못하면 덕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개팔자가 뭐라고? 그 다각화 유형은 관련 것끼리 하는 건 다각화, 관련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수직적 다각화가 있습니다. 전략의 실행은 조직의 구조, 기업 문화, 전략적 리더십, 인센티브, 예산 시스템, 정책, 절차, 기능 전략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다른 과목에 배울 기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계획 기능 이후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17장을 마치고